락스랑은 상성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 코팅이 벗겨지거나 흠집이 난 변기는 잔해물이 거기 낄 수 있고요. 세균이 거기에서 번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변기 물탱크에 곰팡이가 많아요, 석회질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을 경우 희석된 락스물 1컵 정도를 수조에 투여하시고. 뱃송.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소비를 하자, 해결의 수달입니다. 변기 청소 제품을 가치 있게 소비하려면 아무래도 변기 청소를 하는 이유부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장실을 사용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잠깐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냄새가 나거나 보기 안 좋은 이상한 색이 어느 순간 보이거나 주기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한다 해도 이유를 좀 더 알아야 좀 더 제품을 쓰더라도 현명하게 쓰고 청소에 들이는 노동력이 안 아까우니까요. 먼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보통 물때, 오물, 곰팡이인데, 저도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 한 5가지 정도 색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색상은 이제 수돗물의 성분 그리고 다른 유기물질 혹은 오염과 작용돼서 나타나거나 수돗물 자체적으로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의 결론은 관리를 잘하면 어느 나라보다 최고로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 색의 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갈색 또는 청록색, 분홍색, 검은색 또는 회색, 하얀색 또는 회백색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노란색 정도 나타납니다. 이 노란색 같은 경우 우리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이 높은 색깔이고, 나머지 이 4개의 군 같은 경우는 수돗물의 철분이나 망간 같은 그런 금속의 미네랄, 그런 것들이 이제 산화돼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물에서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이런 부분 중에 갈색 또는 청록색 부분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런 청록색,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갈색 정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돗물의 철분과 망간 같은 그런 금속의 미네랄이 산화돼서 생깁니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변기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물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잘 생기지는 않지만은, 보통 변기와 커버 사이 쪽에 나사 부분이라든지 물탱크 안에 있는 그 부품 쪽에서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기보다는 이제 수전이라든지 아니면 샤워기 이런 부품 쪽에서 많이 생기곤 합니다. 미관상으로 안 좋은 대표적인 물때이긴 합니다만, 수전이나 샤워기, 나사 등의 코팅이 까져가지고 이런 금속 물질이 물에 더 많이 녹아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부식이 원인일 수 있는 물때입니다. 다음은 이 핑크색인데요. 핑크색의 경우는 이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세균이 번식해서 생기는 거예요. 세균. 네. 그래서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고, 그리고 영양 성분이 많고, 이런 영양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각질, 배설물 이런 친구들일 수 있죠. 이 수돗물에 있는 그 미네랄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친구들이겠죠. 이 또한 어쨌든 고여 있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 검은색 또는 회색 물때 같은 경우는요, 곰팡이 아니면 다른 물때들이 굉장하게 축적이 되면 생깁니다. 이때 이제 수돗물의 황화합물, 아까 말씀드렸던 철 함량 이런 것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함량들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보통이라면 곰팡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는 이제 습도가 매우 높으면 생기는 거고요. 하얀색이나 회백색 경우는 수돗물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서 석회질로 남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연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크게 진하게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물이 튀었고 그 튄 상태로 방치되었을 때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요석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진은 따로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물의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적인 것들에서 넘어와가지고 악취와 세균, 이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때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코로 맡고 그런 알림 체계들이 있죠. 오감에 의해서 저희가 찌릿찌릿을 할 수 있지만 세균, 병원균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들, 그리고 대장균, 살모넬라 이런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에도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때가 없어도, 악취가 없어도 꾸준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실을 건조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건조하게 습기도 많이 없애고
환기도 많이 시키고. 그렇지만 이 노로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저온의 공기에서 더 잘 퍼지기 때문에 뭐 환기라든지 이런 걸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살균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살균 청소가 중요하다. 미간만 보지 마시고 살균 청소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때, 그리고 뭐 곰팡이, 세균, 뭐 오물 이런 것들이 변기의 각각 어느 부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어디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수조 안 같은 경우는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곰팡이나 물때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여 있는 공간에서 이 부분, 저희가 물웅덩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공기 전파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균, 뭐 물때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특히 이 세균에 대해서 병영균이라든지 이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웅덩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기를 사용하면서 저희 사람의 손이라든지 이 신체가 닿는 그런 부분들은 이 각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각질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영양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세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기가 당연히 쉽고요. 그리고 기름기 같은 게 남게 됩니다. 이 기름기에는 이 기름기와 아닌 부분에 이 경계면에 세균들이 쌓이고 거기서 많이 이런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질이라든지 이런 영양분 성분도 없애주면서 이런 기름기 성분도 없애줘야 되겠죠. 외부라든지 아니면 이 안쪽 이 사이, 특히 이쪽이 좀 취약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물때라든지 오물이 튀어서 여기서 또 이제 뭐 세균, 바이러스라든지 또 많이 이렇게 생성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변기의 세라믹, 변기 본체인 세라믹과 뚜껑, 그리고 뭐 저희가 아는 시트의 연결 부분입니다. 이쪽에 물때가 많이 생겨요. 여기에 뭐 나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물이 안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뭐 청소하고 나서 여기에 물이 껴있는 상태로 몇 달 방치되면서 여기 물때가 보통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변기의 세라믹, 이 본체가 이렇게 있죠. 이 본체에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시트라든지 뭐 시트랑 같이 연결된 뚜껑 이런 것들이 여기 장착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이런 부품을 사용해서 이런 비데를 장착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비데가 빠져 있는 사진을 제가 스크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세라믹 부분과 세라믹이 아니었던 그 경계면 쪽에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생긴 거를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비데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이 옆에 이쪽,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뒤편 쪽에 이런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 누르면 쑥 들어가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누르시면서 이 변기를 바깥쪽으로 빼주시면은 이 비데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비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라믹 본체가 여기까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비데만 위에 그 지붕처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물 같은 것들이 많이 튀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시 청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를 위한 제품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광고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세정제만 사용하면은 뭐 모든 게 다 내려간다, 싹 다 잘 내려간다, 뭐 이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PD님도 이 광고를 보고 이번 테마 가치 소비를 기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변기의 이물질을 없애는 게 세정제의 기능이 아니고, 세정제는 이물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과 살균의 기능이 있어요. 이물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센 수압에 의해서 더 쉽게 내려가게 만들어준다 정도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집 변기가 이런 센 수압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 장착이 되지 않은 그런 변기 제품이라면은 세정제에서 요렇게 탁월한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말 실험도 요새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모 유튜버 분께서도 뭐 이걸 실험으로 하시면서 뭐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 비말 실험 사진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가정집 변기에는 이렇게 물탱크 같은 게 있어요. 물탱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없어요. 그 말은 이 변기는 직수형이나 Z형 변기입니다. 그래서 수압이 엄청 세게 한꺼번에 팍 내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전식이라든지 벽면에다가 밀접시키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물웅덩이 쪽에 직방으로 꽂거나 아니면은 벽면에 그 각도에 의해서 튀지 않게 물을 쏘는 게 아니라 튀게 좀 물을 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회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날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 비말이 튀어서 기분 나쁜 거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 뚜껑을 열고 내렸을 경우에, 혹은 뚜껑이 열어져 있을 경우에 결국에 이 세균, 병원균 이런 친구들이 계속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변기가 직수형이 아니고 Z형이 아니고 회오리형이어도 변기의 뚜껑은 닫아야 된다. 그래서 제품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변기 세정제입니다. 변기 세정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살균 목적과 물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물질 같은 거에 대한 연화 작용,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고요. 냄새도 없어지는 탈취 작용이 있고요. 시각적인 만족감, 파란색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만족감 당연히 느껴질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것 때문에 변기 세정제를 쓰죠. 그래서 변기 세정제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고 가장 싸고 다이소에도 많기 때문에 많이 접한 이 고체 세정제, 그리고 젤이나 고체 세정제로 된 주사기나 행위 형태의 이런 제품들, 그리고 케이스 안에 이런 세정제의 고체나 젤이나 액체나 가루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변기 물 수조 안에 락스나 이런 것들을 넣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요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소개는 드릴게요. 그리고 전자식 세정기가 있습니다. 전자식 세정기도 한 4년 전쯤에 한번 뉴스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전에 좀 붐이 일었었고 지금은 많이 막 붐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락스를 빼면 4개 정도의 세정제 군이 있다. 고체 세정제 같은 경우는 저렴하지만은 수조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조 안에 이 농도가 엄청 진해질 수도 있고 엄청 옅을 수도 있고 이게 조절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젤 고체 세정제 같은 이 주사기나 행잉 제품 같은 경우는 물을 내렸을 때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벽면을 전체적으로 연화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물이 있는 웅덩이 부분이라든지 그 극소 부분의 그 변기 외벽이라든지 정도를 관리해주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조에 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조 부분에서의 관리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원 이상 정도로 보통 쓰고요. 수조의 이 물 수위에 따라서 생산이 되는데 이런 제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물이 내려갔을 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구리도 빨대 같은 게 입에 있어요. 그 빨대 밑으로 수위가 내려갔을 때 생산이 되는 거고, 요새 광고로 많이 나오는 좀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들은 구멍이 2개가 있는데 그 구멍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고체 세정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안에 있고 거기서 계속 그 온도가 짙은 친구들이 케이스 안에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조에 물이 좀 내려갔을 때 그 짧은 그 찰나에 외부로 방출이 되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수조의 수위에 따라서 생산이 되는 거고요. 전자식 세정기는 안에 있는 부품이 전기로 되지고 220V짜리 코드를 꼽아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년 사용 주기라고 하고요. 4에서 6만원 정도, 브랜드별로 조금 가격이 달라서 한 4에서 6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조의 수위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수조의 물의 온도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치 이상으로 생산이 될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애완동물이라든지 아이가 그 물에 닿거나 피부에 닿고 오랜 시간 노출이 된다든지 애완동물이 변기에 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관리 보호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세정제 또한 당연히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전자식 세정기도 화학성분을 만들어내지만 어쨌든 애완동물이나 아이에 대한 관리는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정제는 락스랑은 성성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파란물, 초록물 이런 친구는 락스와의 성성이 안 좋고요. 이 전자식 세정기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해서 나오는 이 성분 자체가 희석한 부드러운 그런 락스 성분에 과산화수소가 조금 포함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희석된 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논란을 그럼 짚어가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세정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물이 나오는 수조에 넣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변기 수조 안에 이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고무라든지 쇠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부식된다. 그리고 변기 안에 있는 각종 관들, 변기에 그 쬐끄만 구멍들, 물이 나오는 그 구멍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 형태로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케이스 안에도 가루라든지 액이라든지 아니면 세정제 고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제품 사시고 케이스 그 뚜껑 열어가지고 싼 고체 세정제 넣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 때는 그 물병 같은 거 갖고 만들으셔도 케이스의 효과는 충분히 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침전물이 각종 관을 만든 그런 부분은 케이스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식의 경우는 조금씩 부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기도 소모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새 변기에는 사용하지 마시되 그 좀 많이 쓴 변기들 같은 경우는
이 세라믹 병기 자체에도 스크래치가 나고 뭐 코팅이 벗겨지고 이러면서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쓴 병기에는 그 수조 안에 있는 부품의 부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색깔 있는 거, 뭐 색조 침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색조 침착이 되면 그 뜻은 그 병기의 그 병기 세라믹 코팅이 벗겨졌거나 아니면 흠집이 세게 난다 겁니다. 그 코팅이 벗겨지거나 흠집이 난 병기는 잔해물이 거기 낄 수 있고요. 세균이 거기에서 번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쓴 병기는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는 소모품이긴 합니다. 병기도 가구랑 비슷한 느낌이죠. 오래 쓰지만 어쨌든 무기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세정제 제품을 쓰는데 병기 내부에 뭔가 침착이 되고 이랬다. 그러면 병기의 코팅이 많이 벗겨졌거나 흠집이 났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가 더 많이 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게 보인다고 바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고체 세정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관마크 문제가 있고 뭐 부식 문제라든지 그리고 손에 묻었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젤 세정제나 이 행잉 세정제 같은 경우는 탱크 청소를 못 해준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탱크 부품의 부식이 걱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 변기 내부의 외벽에 전체적으로 코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잉 세정제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젤 세정제 같은 경우는 젤 자체가 많이 남아있을 때 같이 떨어져서 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젤 같은 경우에 그 접착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배관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 세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구멍까지 물 수위가 내려왔을 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수형이든 뭐 그런 제품에서 내 물 수위가 거기까지 내려가고 평상시에는 그 위에 항상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 제품일 경우에는 뭐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무게가 좀 있어서 잘 고정이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안에 물이 들어가든지 안에 뭐 그 돌멩이 같은 거나 모래 같은 게 들어가서 둥둥 뜨거나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는 제품을 사셔야겠죠. 리뷰 보시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식 세정기 같은 경우는 희석된 락스죠. 그냥 일반적으로 락스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희석을 시킨 다음에 물탱크를 청소를 하는데 이때 저희가 희석된 락스 한 컵 정도를 수조에 넣고 5분 정도 있다가 전부 다 내려준단 말이에요. 부품의 부식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식 세정기의 농도 부분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정기를 쓰시면서 뭐 실제로 득을 보신 분도 있고 리뷰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써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센트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전동 칫솔을 사면서 콘센트가 한 개가 더 필요해서 그 친구를 빼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세정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어떤 업체에서 뿌리는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전해수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해수기에서 나온 그 전해수가 살균력이 99%가 아니라 30% 정도가 최고치였고 전해수는 어쨌든 희석된 락스이기 때문에 락스를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같은 원리의 제품인 거를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뭐 병기의 특성 때문에 이제 오래 방치하기 때문에 살균의 농도가 충분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기 같은 경우에 밤새 작동했다가 뭐 살균력이 충분해진 상태로 뭐 수조도 이제 살균되면서 그 물이 내려가고 살균력이 충분한 물이 내려가고 하는 거니까요. 그치만 저는 살균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정 환경 설정부터 꼼꼼하게 들어가면서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탈이 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뭐 강력 추천 뭐 아니면 이 제품은 사기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파란색 물 뭐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그 색상이 있는 물 같은 게 나오는 그 세정제의 성분입니다. 워싱소다 계열이 있고요. 워싱소다 계열이 있고요. 워싱소다 같은 경우는 염기성의 얼룩대의 연화작용 그리고 냄새 제거 정도 있고요. 황산 도대실 나트륨이 있고 계면활성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기 라든지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연화작용이 있고요. 정제수는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는 합니다.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향균 탈취 그리고 세정제 향 개선, 산화 아연 같은 경우가 이제 세균 번식 살균 쪽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락스랑 섞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세정기 아까 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긴 했는데 상세 페이지 같은 곳에 화학성분 제로 이런 문구를 넣긴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 친구가 만들어내는 성분이 치아음소산과 가산화수소예요. 근데 이거 둘 다 화학
성분 아닌가. 락스도 화학 성분인데 희석된 락스나 다름없는, 네, 어쨌든 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새 변기냐 오래 쓴 변기냐. 네, 새 변기에는 세정제를 쓰지 않아도 코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변기에 붙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기 자체의 수압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잘 내려갈 겁니다. 그 걱정이 크게 없지만은 세정제를 쓰고 싶다면, 새 변기에 세정제를 쓰고 싶다면 뭐 향기라든지 뭐 미간적 이유도 있겠고요, 살균 목적도 있겠죠. 그리고 청소의 주기를 아무래도 좀 늦춰줄 수는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킹 제품을 쓰셔라. 왜냐면은 변기 부속품을 조금씩 계속 수명을 깎아먹기 때문에. 근데 해킹 제품의 경우는 수명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품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변기 그 물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걸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변기에는 해킹 제품을 쓰시고, 오래 쓴 변기 같은 경우는 세라믹의 손상,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는, 그런 오래된 변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세라믹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기 때문에 뭐 탱크 부품이 손상이 되더라도 어차피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제 쓰시는 게 부담이 덜 된다. 오히려 세라믹의 스크래치, 손상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시는 게 맞다. 다음은 변기솔입니다. 변기솔의 목적은 물때, 오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일반형, 이렇게 생기기도 했죠. 이렇게 일반형, 그리고 그 변기에 그 물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구석진 부분을 잘 닦으라고 구부러진 형태로 나온 변기솔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솔이 여기 장착되어 있는. 근데 솔 부분이 공중에 띄어져 있는 친구인지 정도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부러진 형태도 똑같고요. 변기 내부용은 변기 내부만 쓰시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일회용 변기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변기솔 같은 경우는 세정제가 묻어져 있는 스펀지 같은 친구가 있고, 혹은 뭐 부지포 같은 친구가 있고, 한 두 타입 정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손잡이 자체는 변기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 같은 건 어디다 둬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외부부터 청소하면서 변기 내부로 청소하게 되면은 제품 소모품 한 개 가지고 전부 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락스랑은 같이 쓰면 안 된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 세정제랑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다회용 변기솔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와 외부 변기솔을 구분해야 되고, 도솔모도 뭐 살균 작용 정도, 과정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솔에 밀양이나마 잔해물이나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세균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청소 후에 남은 락스나 구연산 물 등을 통해서 살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치대에 두어서 비교적 건조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솔 부분이, 특히 이 솔 부분이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벽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거치대 내부에 솔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는 썩 좋은 거치대 디자인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일회용 솔의 경우는 면적, 그러니까 그 일회용 솔 자체의 면적이 작은 부지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하고 그 가격, 그리고 뭐 솔의 촉감, 스펀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부지포보다는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닦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부지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진짜 저렴하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부피가 크진 않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큰 쓰레기를 버리면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너무 많은 쓰레기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는 또 괜찮은 거죠. 대신에 부지포 스타일의 제품은 조금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솔 쪽의 그 부분 자체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고,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곳에 내가 왔다 갔다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서 계산 좀 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약품입니다. 약품도 좀 얘기들이 많죠. 좀 쓰기도 어렵고, 뭐 섞어서 쓰기도 하면 안 되고, 뭐 보관도 귀찮고, 게다가 그게 뭐 화장실 내부에 있으면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막 구연산 이런 그 제품 그 비닐 같은 게 화장실에 있으면 또 안 예쁘긴 하잖아요. 화장실 요새 인테리어도 많이 하는데, 약품의 목적은 살균 묵은때 제거입니다. 묵은때에선 석회질, 뭐 기름때, 세균, 어쨌든. 근데 이 기는 세정제랑 똑같습니다. 변기 세정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솔에 묻어져 있는 세정제, 얘네들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외부 내부 청소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 변기만 청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변기 외부도 청소하셔야 되고, 화장실 전체를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하시면서 이 약품 쪽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과탄산소다가 있고요.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는 뭐 구연산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과탄산소다는 어쨌든 단일로 쓰실 수 있는 가루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 세균 제거에도 탁월하고 기름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근데 물엔 잘 녹진 않아서 물의 바가지 같은 곳에 잘 녹이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뭐 워싱소다나 구연산은 조금 더 잘 녹죠.
워싱소다 같은 경우는 기름기 제거, 세정 효과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균 제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워싱소다로 한번 청소를 하시고 구연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구연산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나 물때 제거에도 탁월하지만 소독에도 탁월합니다. 줄눈 등이나 그런 마감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눈이 녹는다든지, 그래서 조금 쓰실 때 생각을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식초랑 이 베이킹소다 조합, 이것도 악취랑 뭐 소독에 탁월을 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좀 천년 쪽을 좀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운다든지, 애완동물이 화장실을 좀 들락날락 많이 거린다든지 하면은 식초랑 베이킹소다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락스는 개별이죠. 락스는 별도예요. 락스랑 퐁퐁을 보통 조합했습니다. 같이 뭐 교차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퐁퐁으로 뭐 기름기 제거해 놓고 물로 싹 잘 헹궈 준 다음에 락스로 소독을 해주고, 근데 락스는 아시다시피 스프레이 락스가 있고, 그건 거품 락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저희가 쓰는 그 액체로 된 락스가 있는데, 액체로 된 락스는 스프레이에 절대 써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호흡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락스를 쓰실 때는 퐁퐁이랑 보통 많이 같이 쓰진 하지만 퐁퐁도 이 락스랑 반응해서 염소가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루 친구들도 싹 다 락스랑 반응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배출하는 그 암모니아 친구, 오줌 계열도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락스를 쓰기 전에는 항상 물로 싹 다 헹궈 주시고 나서 락스를 쓰셔야 되는. 그래서 락스는 취급주의. 그리고 샴푸랑 비누 같은 거 남은 거, 뭐 바디워시 이런 거 갖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름기 제거에는 훌륭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돗물에 있는 영양성분, 미네랄 이런 친구들이 물때를 만드는데, 이런 샴푸나 비누 등에도 영양성분이 있죠. 그래서 사용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기름기는 왜 제거하냐, 왜 제거를 하느냐, 이 기름기가 생성된 부분에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항상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할 때 절대로 섞어 쓰시면 안 되는 친구들이죠. 항상 락스가 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퐁퐁에도 당연히 쓰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락스는 항시 물로 다른 제품들이 싹 없어지고 나서 락스는 단독으로 무조건 쓰셔야 된다. 그리고 과탄산소다의 경우는 물하고 이제 섞어 놓고 나서, 물하고 이 희석된 이 과탄산소다를 이 스프레이통이나 좀 편하게 쓰신다고 스프레이통이나 이런 곳에 넣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뻥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 안 된다. 이제 결론입니다. 항시 일단 다른 화학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서는 같이 함께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히 헹구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뭐 각각에 해당되는 뭐 석회질이 많이 남았다, 곰팡이에 많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알맞은 화학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 자 1번으로 기름기가 보기가 싫다, 뭐 물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쓰시면 됩니다. 퐁퐁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균을 하고 싶다, 과탄산소다나 희석된 락스 쓰시면 되고요. 변기 물탱크에 곰팡이가 많아요, 석회질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을 경우 희석된 락스물 1컵 정도를 수조에 투여하시고, 곰팡이가 생긴 곳을 좀 문지르고 뭐 다른 부품들도 좀 문지르고 하시고 5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물을 전부 내리십니다. 싹 다 내리고 다시 물을 새 걸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석회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때가 생겼을 경우에도 똑같고요. 수조에 구연산을 1kg 정도를 수조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문질러 주시고 하루 정도 방치해 주시고, 가루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 가루가 전부 다 녹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물을 쑥 다 내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루가 아직 안에 많다 이러시면은 가루를 좀 다 녹이시고, 혹은 뭐 남아있는 가루 같은 게 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조가 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형이 아니라 뭐 절수형 수조다 그러면 1kg까지 투여하지 마시고 적당량 한 절수형 뭐 한 300, 500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변기와 오래 쓴 변기에는, 세변기에는 세정제를 쓰고 싶다면 행잉 제품 쓰시고, 오래 쓴 변기는 스크래치, 세라믹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변기를 바꾸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뭐 탱크 부품은 덜 신경 써도 된다. 그래서 그냥 세정제 쓰셔도 된다. 부담이 없다. 자, 다음은 이후에 매일매일 혹은 뭐 주에 한 번, 뭐 달에 한 번, 뭐 각자 그런 그 기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때 조합 추천입니다. 저는 가장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살균이 가장 걱정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동 청소 전에는 샤워기나 호스를 통해서 화장실을 촉촉하게 만들면서
머리카락 등을 하수구 쪽으로 모아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솔 같은 곳에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솔을 더 쓰고 싶지 않은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거기서 당연하게도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번식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세정제를 쓰지 않을 경우를 첫 번째로 예를 들겠습니다. 세정제를 쓰지 않을 경우입니다. 가루 친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과탄산소다를 물에 풀어서 녹이고 바가지나 뭐 세면대에, 그리고 과탄산소다를 푸른 물을 변기 외부 시트 변기 내부에 뿌리고 손을, 그리고 외부 청소술을 통해서 외부를 싹 청소한 다음에, 그리고 뭐 내부에도 뿌렸으면은 뭐 내부 변기술로 싹 한번 청소한 다음에 물로 한번 싹 헹궈주면 되겠죠. 그리고 변기 내부를 청소할 때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를 뿌린 물을 솔로 문지르고 물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구연산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구연산 뿌리고 헹구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손이 좀 가긴 합니다. 그래서 외부나 뭐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과탄산소다를 나는 꾸준히 쓰신다 하시면은 외부와 내부를 함께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구분. 그리고 급하게 내부만 하고 싶건지 짧은 주기로는 내부만 하시고, 뭐 긴 주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과탄산소다를 쓰는데 짧은 주기로는 내부만 일단 빠르게 일단 하고 유지시키고, 외부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기 내부에 워싱소다 뿌리시고 솔로 문지른 다음에 구연산 뿌리면 거품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거품소다가 만들어지고 나서 물을 내리게 되면 깔끔하게 내부 청소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쪽에 조금 민감하시다, 베이킹소다 뿌리시고, 워싱소다 똑같이 베이킹소다 뿌리시고 솔로 문지른 다음에 식초 뿌리시고, 그러면 거품이 좀 약하지만은 어느 정도 생겨요. 그리고 나서 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비슷하다. 내부만 이제 내부는 좀 주기적으로 빠딱빠딱 하시지만 외부나 뭐 전체적인 화장실 청소는 좀 텀을 두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가 낫겠죠. 여기서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피디님도 물어보셔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 구연산을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과탄산소다를 쓰실 경우에는 과탄산소다 자체가 살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안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 워싱소다라든지 베이킹소다 쓰신 분들은 이제 살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연산을 통해서 살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연산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락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퐁퐁을 물에 희석해서 변기 외부 시트 내부 등에 뿌려주고, 외부용 솔로 외부 청소하시고, 내부용 솔로 내부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헹군 다음에 물을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락스를 희석해준 후에 희석한 락스를 이제 변기 외부 시트 내부 뭐 이렇게 뿌려주고 이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퐁퐁을 안 하고 락스를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암모니아, 뭐 소변 같은 친구들과 락스랑 만나게 되면은 유독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퐁퐁과 솔을 통해서 변기의 암모니아나 기름기, 유기물들을 충분히 제거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퐁퐁까지 할 힘이 없고 너무 힘들다, 그 정도까지는 하기에는, 그럴 경우는 그냥 사오개 한 손에 들고 물과 솔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한 번씩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쓰고 있는 방법 중인 일회용 솔 사용하기입니다. 일회용 같은 경우는 일회용 솔을 장착하시고 외부부터 내부 순서대로 역순으로 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그린 다음에 버리시면은 한 개 가지고 외부 내부 청소를 깔끔하게 딱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품을 보여드렸었는데, 수피디님한테. 이 제품이 어쨌든 그 스펀지 계열이잖아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서 한쪽은 세정제로 이렇게 싹 청소를 하시고, 한쪽은 뭐 락스를 뿌려서 청소를 그 스펀지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제가 들어있잖아요, 그 일회용 스펀지 안에. 근데 그 세정제랑 락스랑 만나게 되면 염소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솔 같은 경우는 쓰레기랑 유지비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런 비용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좀 마음이 아픈 것들을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가장 편리하다. 찝찝함도 없고요. 근데 이제 외부 청소 같은 경우는 이 제품으로 못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루를 쓰시게 되거나 뭐 락스를 쓰시게 되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라면 이중 지출일 수 있습니다만은, 찝찝함, 변기 내부 청소하면은 그거는 확실히 덜 하긴 합니다. 세정제를 쓸 경우 입니다. 세정제가 쓸 경우는 환기가 잘 되는 화장실과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화장실, 그러니까 거실 화장실이라든지 뭐 물때나 석회질이 좀 안 생기는 그런 환기가 잘 되는 화장실, 이런 좋은 화장실에서는 세균을 죽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청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자세정기랑 락스 친구들 조합을 사용해서 위에처럼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정제랑 가루 친구들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세정제랑 일회용 솔 조합을 해서 세정제랑 일회용 솔도 세정제이기 때문에 외부 이렇게 싹 청소하면서 싹싹싹 청소하시거나를 추천드리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두 개이긴 합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뭐 안방이라든지 개인 화장실 쪽의 경우는
세정제를 쓰신다면 뭐 세정제랑 가루 친구들이나 일회용솔 조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락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안방이나 개인 화장실에 락스 자체를 쓰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방이나 개인 화장실에서는 락스보다는 가루 친구들로 보통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전자세정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자세정기에서 희석된 락스와 비슷한 성분들이 변기 내부에 고여 있는데, 이것과 세정제나 가루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은 똑같이 염소가스를 발생이 나겠죠.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은 농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고, 난다 하면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 없다.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돌고 돌아서 저도 진짜 많은 제품들을 써봤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은 변기에는 일회용솔 하나로 외부 싹 청소하고 내부 청소하고 버리고, 그리고 화장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른 솔 한 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수세미 정도? 수세미인데 이제 보들보들한 수세미랑 이제 솔 이런 걸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기도 하고 찝찝함도 좀 덜하고요. 화장실 자체에 도구 같은 게 막 비치가 막 안 돼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게 싫고 뭐 세정제 써도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고생하는 게 괜찮다면은 가루 친구들로 꾸준히 이제 청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외부도 가루 청소들로 하다가 지금 최근에 스프레이 폼의 락스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그 가루 친구들을 쓸 때는 막 구연산 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봉지째를 화장실에 두면은 못생겼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좀 못생겼고, 그리고 그런 커버, 그 비닐 같은 거 끝부분 입구 쪽에 그런 가루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쓰기가 또 싫어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오래도 못 쓰고 거기서 곰팡이가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루 친구들을 편리하게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소금 그리고 후추통 이런 친구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 요리하는 것처럼 거기 내부에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화장실에, 그리고 그 큰 비닐로 된 비닐 봉지 포장재로 된 그 친구는 다른 팬트리 같은 곳에 보관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것들도 밀폐력이라든지 습기 차단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는 그 두꺼운 부분에 고급박킹이 없는 제품을 썼대 그 안에다가 그 솜을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같은 부분에 이제 그 습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게 솜을 넣어놓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팁 같은 거 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청소는 단순히 위생,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화장실 자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연산 이런 비닐 같은 게 있는 것도 싫지만은 이 바가지, 바켓스 이런 것들 있는 것도 정말 그 미관에 썩 좋진 않고 관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툭툭툭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뭐 제품 조합 그리고 디테일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나중에 제품 하나하나 디자인 디테일 다루면서 추천해보는 영상들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의 수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